추가 SOC 멈췄다. 무서운 미래 덮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분명히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서운 미래가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주요 SOC입니다. SOC라는 게 사회 간접 자본이고요. 도로나 항만이나 뭐 시설을 주로 SOC라고 합니다. 주요 SOC 프로젝트 유찰 건수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말입니다. 핵심들이 다 유찰됐어요. 서울 대심도 배수 빗물 배수 터널 9,930억 원인데 유찰됐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개발 3,170억인데 유찰됐습니다. 부산 진해 신항 방파호 3,516억인데 유찰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에서 10공구 3,022억 원인데 유찰됐습니다.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6,169억 원인데 유찰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부가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SOC를 많이 발주해서 그것도 상반기에 많이 발주해서 건설업체의 위기를 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설업체들은요. SOC 프로젝트를 다 비토하는 겁니다. 다 비토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비토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토하는 것은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비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유찰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받으려고 낙찰을 받으려고 이게 경매에 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달청에 조달에 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면 2023년 11월 현재 153.37입니다. 3년 사이에 27.6%가 올랐습니다. 2020년 11월에 120.20이었거든요. 120.20. 그런데 건설공사비는 폭등을 했습니다. 건설공사비는 폭등을 했는데 여러분 프로젝트의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칼질까지 안 해. 칼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낙찰가의 10% 칼질. 뭐 이런 칼질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건설회사가 어려운데 그냥 죽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공사비가 장난 없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항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별로도 보면 주거용 건물이 말입니다. 작년 11월에는 147.63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에는요. 2023년 11월에는 152.54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비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51.81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교통시설 심각하죠. 151.22에서 말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155.4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일반 토목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SOC 사업에 좀 가까운데요. 물론 뭐 교통시설도 도로나 항만 같은 경우는 SOC로 가깝죠. 그렇지만 이것도 150.81에서 154.40까지 올라갔어요. 산업시설도 151.58에서 156.91까지 올라갔고요. 다시 말해서 건설공사비 지수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업자들 입장에서도요. 이게 수주를 받아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무서운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건설사들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회사는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가격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인건비 자체도 장난 아니잖아요. 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인건비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연봉을요 한 달에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다 버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인건비 폭등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가들이 돈을 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결국은 말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적용을 하니 이게 기업가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5년 새 41.6%가 올라가고요. 2022년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벌써 1년하고도요 7개월이 넘어 지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을 했어야 되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건설 공사비 지수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니 이게 뭐 어느 누구도 못하겠다. 이 금액으로는 이제 사업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최저임금 그래 줄 수 있어.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만 잘하면 줄 수 있어. 그런데 주 52시간까지 적용을 하니까 공기도 늦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주 68시간 하던 근로시간을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 현장의 충돌은 얼마나 클 거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당 16시간이 날아갔는데 건설업체가 버텨내겠습니까? 제가 무서운 미래가 덮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마 건설업체 더 많이 망할 겁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SOC를 가지고 건설업체를 살리려고 한 정부의 계획도 완전히 뒤틀려질 겁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요? 이 감사 대상이 되거든요. 가격을 무조건 올릴 수가 없어요. 정부 사업은요. 감사 대상이 되면요. 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상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건설회사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무서운 미래 덮친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실제로도 건설업체들이 이미 줄폐업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더기 폐업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무더기 폐업에 건설회사들이 와장창 무너질 날도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주 52시간제하고 최저임금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2023년 잠재 성장률이 1.9%고요. 올해는 1.7%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혁이 없는 겁니다. 아마 건설업체 사장님들 하나같이 이 말을 합니다. 이대로면 못 버틴다. 이제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잖아요. 아주 쉽게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짐작이 돼요.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룡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필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요. 또 야당의 무책임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생각합니다.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로는 뭐 국민이 살려줬다는 둥,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둥, 국민의 앞장서서 일한다는 둥 그런 말들을 많이 내뱉는데 사실 그 뒷면을 보면요. 자기 권력 챙기기에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